예. 자, 이제부터는요, 출제 문제, 출제 유형 이해의 편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많은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내용들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풀어놓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풀어놓은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아직 풀지 않았다면 잠깐 멈추고 다 푼 다음에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차근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단어 중에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문맥적 의미 표시하세요. 문맥적 의미라는 것은 지시적 의미와는 달리 그 안에서, 그 문장 안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의 이성은 무엇인가?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의 언어는 무엇인가? 혹은 우리의 사회 구성체의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가 등등 이런 것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학문은 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할 때 단계에 들어서다. 원래 들어서다라는 건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주로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 여기서는 단계에 들어서는 거니까 어떠한 단계, 특정한 어떤 그 시기, 단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단계의 의미와 비슷한 거는 3번에 신학기가 있죠. 어떤 시기가 되는 거니까 1번과 2번이 어떤 지시적 의미로 정확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서다, 열차가 들어오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새 정권이 들어서다라는 것도 정권이나 어떤 나라, 왕조 같은 것이 시작하다의 의미로 쓰인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2번에 역시 가에서 나중 문맥적인 의미가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에 궁극의 공간이란 개념으로 표현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단순한 생존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만도 아니고 생산 및 경제활동만을 위한 공간만도 아닌, 끊어야 되겠죠. 아니고 아닌, 끊으세요. 자, 아니고 아닌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X를 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닌 제3의 공간 표시. 자, 궁극의 공간이라는 건 제3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는 일단은 대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장작 활동을 위한 공간, 명상을 하는 공간, 인간의 정신생활을 풍부하게 해주는 여유의 공간을 뜻한다. 자, 이 다와 라는 같은 콤마, 쉼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결국 다와 라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제3의 공간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의 공간과 같은 개념. 결국 나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해하시죠? 자, 3번.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의 구축, 자, 니은의 굴종, 디귿의 왕국은 밑에 있는 1, 2, 3번 해설과 다 일치합니다. 근데 4번에 자, 보세요. 이미 자유와 합리의 기억을 포기한 내게는, 자, 자유와 합리의 기억이라고 할 때 그 합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밑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바로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에서 나왔던 단어였죠. 그 다음에 기억으로 풀이될 수 있는 단어가 그랬습니다. 잘 살피지 않고 지나쳐버렸다. 살피지 않고 지나치다는 거 우리는 간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과하다에 2번의 뜻이 나와 있죠. 자, 1번, 3번, 4번, 5번에 경시하다, 몰각하다, 무시했다, 묵과했다라는 단어 뜻은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번, 기억과 같은 행위를 나타내는 고사성어는 그랬습니다. 기억에 순경일 때는 친하고 역경일 때는 버리는 것이 인정상 참아 못할 짓이긴 합니다만 그랬습니다. 이거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의 고사성어. 감탄, 고토와 연결되겠죠. 그리고요, 이런 것처럼 자, 쓰임이 있을 때는 쓰다가 쓰임이 없어지면은 버리는 것. 또 다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토사구팽이 있습니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잡아먹는다는 뜻으로요. 바로 쓸모가 있을 때는 쓰이지만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탄고토 밑에 토사구팽 같이 연결해 놓읍시다.
자, 구밀복검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아시죠? 구밀복검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그렇죠. 칼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배신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이제 의미를 나타낼 때 씁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 그랬어요. 자, 이거는 그 전통과 인습을 구분하는 건데요. 전통과 인습의 구분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5번째 줄 볼게요.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전통의 개념은 바로 계승해야 될 것. 바로 그 다음에 현재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것. 계승한다와 이바지한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뭡니까? 가치의 탐색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에 다음 기억에 담겨있는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기억에 보면요. 은은히 울려오는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괴뢰군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가득 찬 지면을 대하니 내일이나 모레쯤은 이 신문의 같은 지면이 괴뢰군에 대한 찬사 표시하나요? 자, 바로 위에 줄엔 괴뢰군에 대한 비방과 욕설이었는데 이제 며칠 뒤에는 찬사와 아부로 가득 찬 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쳤다. 자, 왜요? 바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이겠죠. 언론이라 함은 바로 좋은 편에 쓴다는 거죠. 강한 쪽에 쓰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을 때는 괴뢰군에 대한 비판이 있다가 괴뢰군이 이제 넘어오고 지금 우리를 함락할 정도 되니까 그때 되면은 괴뢰군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태도로 바로 언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염세적이라는 것을 이제 가끔씩 묻는데 염세적이라는 것은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허무주의를 바로 우리는 염세적이라고 해요. 비판적과는 좀 약간 다릅니다. 자, 8번에 기억과 니은의 단계라고 했을 때요. 기억의 놈과 니은의 사람은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전에 놈이라는 단어는요. 자, 모든 사람을 뜻할 때 놈이라고 했죠. 현재는 놈이 남자를 낮춰 부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된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전엔 놈과 사람을 같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동의 관계라고 했을 때 4번이 되는 겁니다. 2번의 사실과 진실은요. 바로 유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에 다음 중 밑줄 친 우리 고유의 관용 표현과 유사한 의미의 한자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렇습니다. 자, 3번에 팔짱만 끼고 있다라고 할 때 이건 방조가 아니라 방관입니다. 왜냐하면 방조는 오히려 돕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조는 도와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자,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거 우리는 방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문맥상 보기에 기억, 니은의 관계와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 심장이 멈췄다와 숨이 끊어졌다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심장이 멈췄다와 숨이 끊어졌다는 같은 의미죠. 그랬을 때 은폐하다, 가리다 같은 의미고요. 궁하다, 모자라다 같은 의미입니다. 분노하다와 애타는 다른 의미죠. 자, 다른 감정이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된 거고요. 대면과 만나는 같은 의미입니다. 11번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세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 표시해놓고요. 자신이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일 때 인생은 아름답다. 자, 끊임없는 선택이라고 했는데 위에 옆에는요.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려는 것을 그리고 선택하는 건데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 선택한다는 어떤 의미가 나와야 되는데 선택이 아니라 한번 선택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는 게 뒷문장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2번. 자, 다음 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건강한 몸과 신체의 완전성은
행복의 첫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체의 조건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신체적 조건에 알맞은 삶의 길을 열어나가는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일생 동안 지병을 앓으면서도 늘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의지로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인류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길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또는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진한 감동을 주곤 한다. 자,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행복의 첫째 조건은요, 건강한 몸과 신체의 완전성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부터 나타나는 내용은요, 신체가 올바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죠. 결국 신체가 완전할 때 행복하다는 말과 신체가 완전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에 위배되는, 즉 통일성을 해치는 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조금 문제가 애매한 게 뭐냐면요, 정답은 지금 2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의 뒷받침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뒷받침이 부족하다라고 본다면 2번이 맞고요. 3번에 주제가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장을 주제로 본다면은 명료하게는 제시됐지만 밑에 있는 문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리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번 문제는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제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완벽하지 못하다. 이렇게 바꿔놓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번과 3번을 좀 섞어서 써놓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 자, 다음과 같은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유추입니다. 유추. 유추라는 것은 여러분, 유비추론이라고 해서 비유를 통한 추론을 우리는 유추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영어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에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배워서 나쁠 것도 없고요. 영어는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글이다. 자, 이게 뭐를 가지고 유추했느냐? 맨 밑에 줄에 나옵니다.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개구리를 돌보지 않은 채 황소 개구리를 들여온 우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추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면은요, 마라톤은 혼자 달려야 하는 고독한 경기이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며 달려야 하는 힘든 여정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표시할게요. 자, 유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듯이,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면 바로 유추에 해당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장에서 전개 방식을 물을 때 바로 그런 문장을 찾아내는 훈련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붉게 젖었다. 자, 메밀꽃 필 무렵의 한 지문이죠. 이 부분은 바로 그 메밀밭의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묘사입니다. 2번 공해란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죠. 공해란 무엇을 뜻하며 무엇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유가 있네요. 그쵸? 4번에 소녀는 무명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죠. 서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기억이 잘 형성화된 것은 그렇습니다. 기억은 보세요. 록은 서구의 근대가 일으켜 놓은 이성과 발전의 신화를 부정하는 도시에 개인화된 인간들의 차가운 절망의 몸부림이라고나 할까. 과거의 것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낸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탈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보세요. 과거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 표시해놓고요.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 표시해놓고요. 자, 널찍한 마당이라는 것은 과거에 좋았던 공간이라고 본다면 채석장의 포성은 현재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폐해를 상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여기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맨 밑에 줄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땅. 금방 따낸 돌에 온기는 바로 과거의 추억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기출 예상 문제입니다. 기출 예상 문제에 나와 있는 기존의 기출 문제들과 그 다음에 예상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관용 표현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것. 여러분 보면은요, 관용 표현이 기출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속담이나 또는 격언 그 다음에 고사성어의 뜻을 우리가 좀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이거를 좀 반복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라는 건 굉장히 어떻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쇠털같이 많은 날에라는 것도 역시 뭡니까? 시간이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그는 경계에 임하자 물 건너온 범처럼 맹활. 자, 우리 어떤 것에 맹활약을 할 때 뭐라 합니까? 물 만난 고기라고 합니다. 근데 물 건너온 범이라는 것은 한풀 꺾인 대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기의 원래의 본거지가 아닌 다른 나라를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미국으로 딱 이민을 간다거나 유학을 갔을 때 처음에 딱 보세요. 굉장히 어때요? 풀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걸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건너온 봄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의 문맥적 의미를 알맞은 것은요, 겪고 틀던 수재. 자, 첫째, 둘째를 졸업할 때까지 첫째, 둘째를 겪고 틀던 수재이고 할 때 첫째와 둘째를 겪고 틀다라는 건 다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의미가 되고요. 자, 문장의 의미에 어울리지 않는 관용 표현입니다. 자, 3번에 그들은 코를 떼고 필요한 사항만을 논했다. 코를 뗀다라는 거는 무안을 당하거나 핀잔을 맞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코를 떼고는 여기에서 문맥적 의미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불필요한 것을 떼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코를 떼고 필요한 사항만을 논의했다라는 것은요, 다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관용 표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정답 2번이요. 그는 속이 마른 사람이니까 내가 사죄를 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속이 마르다. 자, 속이 마르다. 마르다를 보세요. 속이라는 것이 마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속이 마르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표현을 보세요. 사죄를 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관용적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요, 그 두 단어의 조합이 옆에 있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속이 마르다는 건 성격이 꼬장꼬장하다, 답답하고 너그럽지 못하다, 이런 말이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지랖이 넓다, 많이 얘기하죠. 참견을 많이 하는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말소리를 입에 넣다라는 건 우물우물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답이 5번이고요. 자, 밑줄 친 단어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그들의 그림자는 천고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할 때 그들은 누굽니까? 위에 보니까 석가 예수. 그쵸? 그들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들의 그림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림자가 아니죠. 죽은 사람이 무슨 그림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왔던 길. 그 왔던 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된 거고요. 밑줄 친 말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배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이거는 소리만 같을 뿐 의미는 전혀 다르죠. 동음 이의어. 그래서 이의 관계 4번이 되는 겁니다. 9번에 단어 간의 의미 관계가 다른 하나는 그렇습니다. 자, 고속도로와 길, 가다, 이동, 사과, 과일은 다 의미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 있는 단어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의미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다음 단어 중 둘 이상의 단어가 대립할 수 있는 거 정답 4번이죠. 자, 나머지 1번, 2번, 3번은요. 한 단어씩만. 살다 죽다, 어머니, 아버지, 총각, 처녀. 근데 벗다는요. 자, 신다, 입다, 쓰다, 이런 단어들이 다 반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어휘 중에 동의관계에 있는 것끼리 묶은 거 그랬습니다. 정답 2번. 매달과 다다리는 같은 의미로 동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다 검다는요, 그렇죠. 반의 관계죠. 여자와 어머니는요, 바로 상이어와 하이어의 관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다리 이거는요 뭐예요? 그렇죠. 뭐예요? 동음 이의어가 아니라 이거는 다의어로 볼 수 있죠. 왜냐면은 다리의 의미는 거의 비슷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다음 글의 진술 방식이 같은 것은 그랬어요. 노승은 미소를 띤 얼굴로 경험과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노승 앞에 발을 모으고 서서 정중히 앞장 올렸다. 어저께 진기수 씨 앞에서 연거푸 머리를 수그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 번만 머리를 수그려 절을 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의 전개 방식. 그렇죠. 서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드높이 갠 가을 하늘 아래 고즈넉했다. 흰 박통만을 의자고 굴러 있었다. 늙은이는 담배 때부터 뒤로 돌렸다. 한 마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죠. 묘사합니다. 2번이 두세 시간이나 눈을 붙였을까? 신북청역에 섰겠다. 차가 1시간 반이나 연차. 함흥에서 내리니 9시가 다 되었다. 밥비차표를 사가지고 부전행 차를 탔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전개 서사에 해당되죠? 정답이 2번입니다. 자, 3번은요. 어디에다 표시하냐면요. 자, 보세요. 맨 밑에 줄에 마찬가지이다 표시할게요. 뭐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도 유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4번은요. 마치 제가 쓰게 된 덕으로 외과 수술의 방법은 크게 변했다. 이제는 환자가 수술하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과 의사도 복잡한 일을 끝낼 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는 논증에 대한 설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자연스럽지 못한 것. 자, 이제 이런 거는 접속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접속사를 넣을 때는요, 앞과 뒤의 문장의 관계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기억을 볼게요. 자, 인생은 그렇지 않다 나오고요. 앞에는요, 살기 위하여 먹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앞에 있는 것과 뭐? 대조죠. 그러니까 그러나가 되겠죠. 그러면 1번에 그러나 맞네요. 니은 보세요. 사람은 이상을 추구하며 산다. 그리하여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상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다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자,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다. 근데 쉽진 않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환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에 사람은 이상을 위하여 삶과 동시에 사람은 문화를 위하여 산다고 할 수 있다. 문화를 위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함이란 뜻이다. 자,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이상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 보면 이제 더구나라고 하는데 더구나라는 건 앞에 있는 말에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의미가 바로 순접의 기능이었죠. 그리고가 오히려 좀 더 문장에 구분이, 그러니까 연결이 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잘 연결한 거 역시 자, 앞뒤 문장의 차이입니다. 앞뒤 문장의 차이를 보면은요. 가 보세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인이 사회를 거부하거나 사회가 개인을 부정할 때에는 갈등과 모순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뒤에는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뒤에는 문제가 된다. 역적관계죠. 그러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 해보세요. 니은. 어떤 사람은, 자, 니은 바로 위에 줄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사회와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말을 사용했다. 자, 도덕적인 사회와 비도덕적인 개인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사용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자, 그래서 니은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라에는 자, 보세요. 앞에도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뒤에 당분간은 개인과 사회가 동질적인 내용을 위해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다. 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사회는 반드시 현상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세력과 항거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나뉘게 된다. 자, 앞에는 같이 유지했다가 뒤에는 나뉘게 된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겠죠. 그러나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5
5번에는요, 자, 의미, 바로 그 개념의 뜻을 넣는 거기 때문에 정답 3번, 분류, 구분, 비교, 대조.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분류와 구분입니다. 분류와 구분 보세요, 옆에. 자, 분류는요,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가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은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가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서로 앞과 뒤가 바뀐 건데요. 자, 원래 우리 글에서는요, 이게 나올 때 구분이라고 굳이 구분하지 않고요, 다 분류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류라는 개념으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즉,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나뉘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을 그 안에 있는 속성으로 나누는 것은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류와 분석의 개념을 잘 구분하시면 바로 구분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류는 구분이다. 근데 이것이 반대의 개념이다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에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된 서술 방식은 그랬습니다. 자, 얘는요, 유추가 되는데요. 보세요. 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부터요. 이와 같은 법의 양명성은 울타리와 비교될 수 있다. 울타리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때로는 바깥의 출입에 자유를 방해하는 점에서 답답한 존재이다. 그러나 부질없는 낯선 사람의 눈총을 막아주고 악의에 찬 침입자를 막아서 가정의 안전하고 포근한 삶을 보장하는 점에서 울타리는 고마운 존재이다. 즉, 울타리와 바로 법을 빗대어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추.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빗대어서 쉽게 설명하는 우리는 유추라고 합니다. 맨 밑에 줄에 법은 이런 울타리처럼 달갑지 않은 면이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성을 지닌 것이다 해서 유추가 됩니다. 정답이 그래서 5번입니다. 유추는 업적 따로 해서 비유를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울타리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17번. 단 글에서 사용된 서술 기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얘는요, 분류. 자, 밑에 1, 2, 3, 4번을 봐야 되겠죠. 1번은 분류, 2번은 비교, 3번의 정의, 4번의 예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지어야 되겠죠. 자, 분류 어디 있습니까? 분류 보니까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본조 아리랑을 비롯하여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해주 아리랑, 원산 아리랑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되는 거고요. 특성을 파악하여 비교 설명했다라는 건 어디 있습니까? 이 문단 나와 있죠. 자, 민요는 가락과 갓의 차이는 물론 후렴의 차이까지 있는데 하면서 그 차이점을 비교 설명했고요. 자, 구체적인 예도 마찬가지죠. 거기가 바로 구체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없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항상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말로 나와야 됩니다. 18번.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우리의 행동의 좋고 나쁜 결과를 결정한다. 정치에서 프레임은 사회정책과 그 정책을 하고자 수립하는 제도를 형성한다.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이 모두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변화이다.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프레임은 언어로 작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요구된다. 다르게 생각하려면 우선 다르게 말해야 한다. 구제라는 단어의 프레임을 생각해보자. 구제가 있는 곳에는 있고 고통받는 자가 있고 고통을 없애주는 자가 주는 구제자가 다시 말해 영웅이게 마련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영웅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구제를 방해하는 악당이 된다. 바로 구제라는 단어의 프레임을 설명했죠. 그래서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정답이 3번이 된 겁니다. 자, 논리상 불필요한 문장. 자, 이런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각 문장의 의미를 다 나열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주제에 어긋나는 것 지워내야 되겠죠. 볼게요. 민담은
등장인물의 성격 발전에 대해서는 거의 중점을 두지 않는다. 민담에서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는 대화와 추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등장인물은 대체로 그들의 외적 행위를 통해서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자, 민담에서는 등장인물의 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늑대는 크고 개걸스럽고 아기 염소는 작고 순진하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등장인물의 성격 발전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데 기억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갑자기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는 대화나 추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즉 등장인물의 성격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었죠.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등장인물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등장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기억이 여기서는 불필요한 문장이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0번에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통일성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에요. 자, 노장은 인위적인 것을 규탄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도구로 삼는 태도, 자연과 지적 관계를 세우는 태도를 규탄한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는 이른바 기술과학과 문화가 주는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며 바쁜 도시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욕망을 충족할 도구를 찾아야 된다. 자, 보세요. 노장은 인위적인 것을 규탄한다라고 기억에서 얘기했고요. 니은에서는요,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며 바쁜 도시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욕망을 충족할 도구를 찾는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귿은요, 두 번째 줄,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죄이고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 한다는 것은 병이다 라고 하였으며, 장자는 자연과 합하며 언어의 유의를 추월한다. 즉 지언을 말을 버린다. 미음에, 왜냐하면 자연 있는 그들의 삶의 현상은 인간의 지성으로 따질 수도 알 수도 없으며 언어로서도 표현될 수 없는 언어 이전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은 어떻습니까? 인위적인 것을 규탄하는 내용,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결국 자연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은요, 니은처럼 어떤 욕망을 충족할 도구를 찾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여기서는 어긋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1번, 단락을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지금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4번 잠깐 볼게요. 리을 보세요. 자, 그렇다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체 하는 것도 독자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것이지 잘난 체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 잘난 체 하는 것은 금물. 위에 줄은요, 모른 체 하는 것도 독자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다. 어때요? 위에 있는 문장과 밑에 있는 문장이 서로 어긋나죠.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다 놓고 밑에는요, 잘난 체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장이 아니라서 리을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자, 접속 부사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앞뒤 문장 잘 보라 그랬죠. 순화란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하는 일이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국어 순화란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을 가능한 토박이 말로 재정리하는 것이요, 어쩌저쩌고 하는 것이다. 자, 앞에는 순화란, 그 다음에 국어 순화란 그랬습니다. 범위를 좁혔죠. 그러니까 순화의 개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어 순화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범위를 좁히면서 얘기할 때 따라서가 어울리죠. 그쵸? 따라서. 그래서 3번에 일단은 따라서 들어가고요. 니은 볼게요. 니은 바로 위에 줄부터 갑니다. 위에 문장. 자, 만일 말을 단순히 사회적 소산이나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만 보는데 그친다면 말에 결코 인위적인 손길이나 창조적인 힘을 더할 수 없다는 이론이 성립될 것이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국어 순화 문제도 이런 쪽에서 보면 그리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자, 위에 있는 예와 밑에 있는 예를 같이 어떻게 해요?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하여 라고 말하면은요, 어울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요, 자, 위에 보면은요, 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말의 순화 운동의 초기 단계에 순화 반대론자가 있었던 것도 이러한
언어간의 근거를 둔 것이다. 순화 반대죠. 근데 밑에는요, 순화를 해야 된다죠.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맞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23번에요. 글의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어느 지점부터 나누는 것이 적절한가? 자, 이것도 문장을 읽으면서 앞뒤 문장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자, 원래는 디귿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은요, 기억 보세요.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처럼 농경 생활을 했음에 틀림없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 수렵을 했기 때문에 개가 우리의 소처럼 중요한 동물이 되었고 당연히 수렵한 결과인 소 등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했다. 니은에 일반적으로 개고기를 먹는데 혐오감을 나타내는 민족은 서유럽 나라. 그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즐겨 먹어요. 그러나 식생활 문화를 달리하는 힌두교도들은 쇠고기를 먹는 서유럽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낄 거야. 또 이슬람교도들, 유대교도들도요. 돼지고기를 먹는 식생활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자, 보세요. 각 나라마다 어떻다는 겁니까? 음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 대한 거부감은 있다라는 게 니은부터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억은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가 개를 먹는 이유와 그 다음에 유럽에서 소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 연결했고요. 밑에는 각 나라마다 그래서 그 음식 문화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소고기 먹는 거, 소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한우 먹으면 또 몸에 좋다고 해서 비싼 한우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이제 농경사회일 때는 소를 잡아 먹는 것보다는 소는 이제 일하는 동물로서 많이 키우고 개를 키워서 잡아먹는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를 이제 집에서 같이 키우면서 반려동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좀 많이 강화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찾아 먹지는 않기 때문에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글의 일부를 손질한 것이다.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배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2005년 국가직 9급 문제였습니다. 자, 꽤 오래된 문제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의 유형이 계속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에서 보면은 노인들의 불만을 표시해놓고요. 노인들의 불만을 표시해놓고요. 나에서는요, 농사 일을 표시해놓고요. 다는요, 노소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 노인들은 흔히 젊은이에 대하여 일정한 불만을 갖는다. 불만 표시해놓고요. 자, 보세요. 다에서 찾았죠. 노인들은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불만을 갖는데 그 불만은 가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에서 가로 연결되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뭘 찾느냐면요, 다에서 가로 가는 걸 찾는 겁니다. 다에서 가로 가는 게 3번이 있고요. 1번은 지워야 되겠죠? 2번도 지우고요. 4번도 가능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일단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 다음에 나냐, 라냐만 찾으면 돼요. 마는 이미 마지막으로 결정이 됐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요, 어떻게 찾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그 둘과의 관련성이 있는 걸 먼저 찾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연결하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가 다음에 라인지 나인지 라 보세요. 젊은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자, 이러한 태도 표시해 놓으세요. 어디서 온 것인가를 언젠가 자상님께 여쭤보았더니 농사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태도라는 게 어디 있느냐? 가에 보니까요, 젊은이들은 이를 여기저기 버려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않는다라는 태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태도를 이러한으로 지시어로 바로 받아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와 라가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을 연결하는 문장을 찾는 것은요, 바로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 그 다음에 지시어, 이런 것들에 주의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글의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넣으면 돼요. 얘는요. 기억은요, 문제제기에 해당된대요. 오늘날 21세기의 문화적 정체성, 즉 문화적 전용 양상이 각별한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제기죠. 문제제기는 일단은 물음표로 나타나면은 거의 문제제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이건 거의 틀릴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2번요. 니은은 이 글 전체의 일반적 진술이다. 볼게요.
그것은 오늘날 생긴 정체성, 즉 문화적 전용 양식의 새삼스러운 질적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의 양적 변화가 몰고 온 사회적 및 심리적 혼란에서 찾을 수 있다. 자, 일반적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디귿 볼게요. 디귿. 자, 일반적 진술에 대한 구체화의 내용.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착각되는 영원 불멸한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부단한 변화와 변질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양상 그 자체이다. 자, 문화라는 말 어디 있었습니까? 니은에 있었죠. 그 니은에 있는 말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는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네요. 정답은 리을입니다. 자, 리을은요, 보세요. 이 리을은 반론 제기달락입니다. 반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반론은 그러나 무엇이다. 앞에 있는 내용을 부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리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구각처 여러 사회 집단들이 각계각층에서 체험했던 문화적 변화의 속도와 그 폭은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을 만큼 적었다. 이런 이유로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자, 하나하나 표시해 놓고 연결해 보는 겁니다. 가에서는요. 아사히 신문은 3.1운동 당시 조성훈 사령관이었던 우스노미야 나로 대장이 쓴 일기와 서한 등을 입수해 28일 보도했다. 자, 니은의 나의 사료에는 일본군의 대표적 유혈 진압 사건인 수원 제암리 사건 은폐 과정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회유 공작 등 일본의 식민 지배 통치 방식이 생생히 담겨있다. 자, 나의 사료에는 나왔으니까 나는요 절대 첫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사료에는 했으니까 앞에 무슨 사료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다 해보세요. 1919년 3월 1일 운동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실태가 기록돼 사료가 처음 오케이 나왔네요. 사료가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다 다음에 무조건 납니다. 그쵸? 다 다음에 나 있는 걸 찾으세요. 다 다음에 나 있는 건 1번과 2번과 4번에 있네요. 그쵸? 3번은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라 보세요. 우스노미야는 1919년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습니다. 우스노미야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가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가 다음에 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가, 라가 나와 있는 것, 다, 나랑 가, 라, 다, 나와 가, 라가 나와 있는 건 4번과 1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나가 먼저냐, 가라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다가 먼저가 되겠죠. 그 사료 안에 있는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아사히 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7번도 마찬가지죠. 문장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시오. 기억, 피로, 만성피로, 증후군, 우울증 등 대단히 흔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병인데 접하지 않았으면 이름들이다. 자, 이거는 뭡니까? 병의 나열이죠. 니은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적당한 운동이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거니까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먼저 중요한 게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리을해 보세요.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증상을 찾았죠. 증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기억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억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리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휴식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가장 좋은 게 리을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니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니은이죠. 그럼 디귿이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기억, 리을, 니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에서 2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대로 올바르게 적용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해보니까 아시겠죠? 이것들은요, 한순간 집중력을 놓치면은요,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의 관계 반드시 잘 보셔야 되고요. 또 문단과 문단의 연결의 부분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거 놓치는 순간 갑자기 헷갈려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나다라 처음 해볼게요. 학문을 한다면서 논리를 불신하거나 논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나 학문에서 진실을 탐구하는 행위는 논리로 이루어진다. 다 교수이기는 해도 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학문을 와해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라 논리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교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요. 다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장은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그쵸? 나가 제일 낫습니다. 학문에서 진실을 탐구하는 행위는 논리로 이루어진다. 그쵸? 그런 다음에 맨 밑에 논리를 필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학문이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의 논리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의심스러울 수가 있다. 맨 마지막 문장. 자, 독점에서 하는 행위이다. 가에 보면은 학문한다고 논리를 불신하거나 논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교수에게 내두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 자, 이게 2번이 이제 반어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거기 보세요.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는 누구나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악법에 걸려 본의 아니게 학문을 하는 흉내를 내야 하니 논리를 무시하고 논문을 쓰는 편법을 마련하고 논리 자체에 대한 악담으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게 된다. 자, 이게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는 누구나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악법. 사실 교수는 누구나 논문을 쓰는 건 악법이 아니죠. 바로 뭡니까? 교수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악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를 뭐예요? 비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를 하면서 그 논문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비판하는 반어적 표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악법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0번에요. 순서대로 배치할 때요. 적절한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문장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4번이 정답인데요. 다 해보세요.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둘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요. 인력이 필요해서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더라는 말이 있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죠. 3번에 이미 들어온 이민자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4문단에 이제 다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나 해볼게요. 이제 다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으로 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역시 순서대로 넣어보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 문맥에 맞게 배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가에 보면요. 고창갯벌은 서해안에서 발달한 갯벌로서 다양한 해양 생물의 산란 서식지이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많은 혜택을 주어왔다. 그러나 최근 축제식 양식과 육상에서부터 오염원 유입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로 체계적인 이용 관리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자, 고창갯벌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문단에서 고창갯벌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줘야 되겠죠? 자, 정부는 전라북도 고창갯벌 약 11.8km 제곱미터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지정되는 고창갯벌은 칠면초, 나문재와 같은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46종의 바다새가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며 보호가치가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에서 이미 고창갯벌 소개하고 있고요. 자, 가에서 고창갯벌은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 보세요. 정부는 이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갯벌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계획이며 어떻게 강화할 계획이다. 자,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가 다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라를 볼게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 공유, 수면, 매립, 골재, 치치 등의 갯벌에서 행위는 금지되나 어업 활동이나 갯벌 이용 행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말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요. 1. 자, 나가 먼저고요. 가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라가 되고 마지막 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이 그래서 몇 번이요?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32번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이것도요. 계속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은 다의 영어 공용화 국가의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영어 공용화 실사는 인종중심적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영어 공용화 국가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하는 글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요. 지금과 같은 세계 시대의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긍정적이다. 자,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다에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다 다음에 나가 돼야 됩니다. 다 다음에 나가 바로 이어지는 게 2번과 4번밖에 없었고요. 나 다음에 가인지 마인지만 보면 됩니다. 자, 나 다음에 가인지 마인지 봤을 때 말을 먼저 볼게요. 특히 싱가포르인들은 영어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어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성을 일찍부터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결국 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33번은요. 추론 방식과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렇습니다. 마고자는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하면서요. 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요. 어디까지요? 맨 밑에까지. 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밑에서 세 번째, 만일 우리 여인들에게 이런 전통이 없었던들 나는 오늘 이 좋은 마고자를 입지 못할 것이다. 자, 마고자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견해에서 하나의 사례에서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귀납 추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귀납 추론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와 다른 것은 말로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 문단까지 보면은요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주장을 내세우는 연역 추론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물은 무엇이든지 어차피 죽는다라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연역 추론 방식이 여기선 틀리게 되는 거고요. 자, 34번. 다음 주장이 범하고 있는 오류는요. 상혁이는 어제 백화점에서 9만 원이나 하는 운동화를 샀어. 상혁이는 낭비벽이 심하나요? 하나의 사실로 전체를 일반화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겠죠. 35번에 다음 글에서 범하는 것과 같은 오류에 해당되는 것. 현대는 경쟁사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쓰러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그러니까 이거는 쓰러뜨리지 않으면 쓰러짐을 당한다라는 뭐 아니면 도적, 흑백 논리의 오류죠. 그래서 4번에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너는 나를 미워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논리적 오류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야 이놈들아 남의 집 유리창을 깨려고 거기서 노니 썩 나가지 못해. 얘는 뭐 논리적 오류가 이제 남의 집 유리창을 깨려고 거기서 노는 행위를 통해서 남의 집 유리창을 깰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너무나 확장하는 오류가 되는 겁니다. 2번, 3번, 4번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너 지금 행동하는 걸 보니 형편없다. 사치를 매우 심할 것이다. 진통제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다 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래서 1번만 오류가 다릅니다. 마지막 다음에서 결론이 부당하게 내려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정답이 1번으로 되어 있죠. 보세요. 철수는 인본주의자임에 틀림없어. 인본주의자는 모두 남의 자유를 존중하는데 철수도 남의 자유를 존중하거든. 근데 2번과는 다른 점이 아니 철수는 인본주의자가 아니야. 인본주의자는 모두 남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철수는 남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남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무조건 인본주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자가 남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으면 인본주의자는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은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부당하게 내려지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독해 실제를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